안녕하세요. 베이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4년 2월 26일 유튜브 녹화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프로퍼티 프라이머리 홈을 장만했을 때 나가야만 하는 고정 비용이랑 기대하지 않은 또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들 보시면 1 번이 그 루틴하게 메인테넌스 되는 비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다 안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처음에 처음 비용이 여기 제가 110불 정도로 표시한 게 잔디 깎는 비용이거든요. 저는 110불 내고 있어요. 보통 미니멈 80 에서 뭐 집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100 불, 200불 사이에서 아마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.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직접 잔디 깎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런데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지친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 사용하여서 잔디를 깎고 있어요. 이게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 비용이 나중에 팔 때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고정적으로 예쁘게 유지하면서 쪼금 더 지불하면서 깔끔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목돈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이게 파냐. 안 하고도 팔 수 있죠. 근데 인제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. 뭔가 하나 좋다고 또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사람 써서 하여서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쪼금 아끼고 잔디 깎고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주위에 청소도 하고 나무도 트림도 하고 주위에 작은 나무들도 하고 하면서 집이 항상 1 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깔끔하게 유지가 되죠. 네 고렇게 뭐 일반 사람들은 다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. 고런 거를 한 비용을 고려를 하시고요. 그다음은 HVAC라고 그 히팅 에어 컨디션 이런 시스템들을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수리가 나서 고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비용을 내면서 메인테넌스를 하는데 굳이 이거는 제가 해 보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한번 고쳐 놓으면 그리고 당분간 고장 안 나고 요즘에는 좀 뭐 10 년, 20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냉장, 냉동 아니면 히팅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메인테넌스를 하는데 일반 가정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gutter cleaning 이거는 미국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지붕에 낙엽이 많기 때문에 막히면 좀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잔디 깎는 사람들한테 그냥 부탁해 갖고 지붕 청소 한번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 일반 그 일당으로 받고 청소 보통 해 주거든요. 근데 보통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. 아직 젊고 뭐 지붕이 크게 높지 않은 2층 집이 아니라 그러면 단층 집이라 그러면 음 싱글 스토리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이 직접 하죠. 저도 직접 하고. 다음으로는 그 패스트 컨트롤 뭐 개미, 거미 뭐 이런 곤충들 그런 것들 컨트롤하는 데 비용을 저는 해 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또 해 봤는데 이거는 비용을 좀 지불하기 좀 아깝기도 해요. 눈에 확 그냥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서. 그래서 저는 렌탈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이 비용을 지출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크고 나면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 생기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아마존 같은 데서 그 약 사서 일 주일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메인테넌 하면 음 그 비용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죠. 뭐 약값 해 봐야 얼마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고런 비용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. 두 번째로는 uninspected repairs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베이에리어 쪽은 집들이 대부분 다 뭐 50 년, 100년 된 집들도 있고 이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. 특히 그중에 정말 이게 1 년에 한 번씩 꼭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플러밍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부엌이 막히든 화장실이 막히든 뭐 꼭 한 번씩 1 년에 한 번 정도 막혀요. 막혀 가지고 부르면 전문가들 부르면 비용이 250 불에서 한 400불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직접 남자들은 하실 수 있어요. 그 홈디포 가셔 가지고 스낵이라는 거 빌려 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는데 4 시간 빌렸는데 제가 저번에 빌려 보니까 한 89 불 뭐 텍스 해서 한 또 인슈런스도 사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해서 비용이 한 100불 정도 들어가요.
그래서 본인이 100불 주고 빌려 가지고 하셔도 돼요. 예. 그러면 비용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죠. 얼전트 상황에서 부르면 주말에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. 주말이라든지 특히 롱 위켄드 주말 끼었는데 그 사람들도 바쁜데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. 특히 뭐 화장실은 그렇다고 쳐도 부엌에서 막 넘쳐가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러면 와 정말 난감하잖아요. 근데 기계를 빌렸는데 또 실력이 없어 가지고 뚫지 못하면 기계 비용 나가야 되고 또 전문가 부르면 또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 가끔 전기 문제 발생하면 또 전문가들 불러야 되죠. 그다음에 뭐 structure 관련된 문제, appliance 뭐 세탁기, 냉장고 뭐 등등 전자제품. 그다음에 뭐 날씨에 의해서 또 뭐 지붕이 이렇게 데미지를 입거나 뭐 벽에 금이 가거나 뭐 나무가 넘어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비용들 보험으로 또 처리할 수 없는 또 펜스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또 펜스 옆집이랑 같이 공동 부담해야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 많아요, 살다 보면. 예 그런 비용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틸리티 가스, 일렉트릭, 하수도, 물 요런 비용인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. 특히 물은 캘리포니아 계속 가뭄이 들면서 물값도 많이 올랐고요. 전기, 가스 다 올랐어요.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한 달에 400 에서 500 불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. 네. 좀 아깝죠. 근데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요. 제가 잠시 후에 전기 비용들이 어떻게 올랐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럼 프로퍼티 텍스 프로퍼티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죠.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렌트 살아도 이거 주인들이 보통 싱글홈 전체를 빌리면 세입자가 테넌트가 직접 다 내야 되거든요. 그런 비용. 그다음에 집을 소유하게 되면 프로퍼티 텍스 피해갈 수 없죠. 평균 1.25% 정도 내야 된다고 집 밸류에 그렇게 사시는 가격에. 그다음부터는 집이 올라도 1 년에 1%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죠. 그래서 property tax 내셔야 되고요. insurance 그러니까 보험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. 특히 보험회사들이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, 오래된 집들은. 그래서 보험료도 미니멈 800 에서 많게는 2,000불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험료도 내셔야 되고. 네 HOA 넘버 6 같은 경우에는 HOA는 그 콘도나 타운홈 뭐 게이트 커뮤니티가 아니면 안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또 있으면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비싼 데는 아주 비싼 HOA 비용이 있어요. 넘버 7은 랜드스케이프. 집이 크면 뒷마당도 크고 이러면 막 나무도 많고 여기는 마당 작아도 나무 다 있어요. 앞뒤로 다 있고. 그래서 트리밍 하셔야 돼요. 이거 뭐 1 년에 한 번씩은 안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나무가 크면 한 번 하는데 이 비용도 몇백 불씩 내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가드닝 좀 마당이 크고 이러면 이게 스페셜 랜드스케이핑 가끔 또 손 좀 봐 줘야 되거든요, 그런 비용들. 그다음에 넘버 8. 이거 루프 이것도 수명이 있잖아요. 그 아무리 뭐 메탈 하면 영구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메탈 비싸서 잘 안 하거든요, 지붕은. 그래서 일반적으로 20 년에서 30 년. 근데 그 안에 분명히 한두 번은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. 또 그런 비용들. 그다음에 히팅 에어 컨디션 이것도 수명이 있으니까 또 가끔 뭐 몇십 년 사용하면 또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되고. 이런 세탁기, 냉장고 다 마찬가지죠. 이런 비용들. 그래서 넘버 8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뭐 안 한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미니멈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0 불 전략한다고 해도 65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. 여기에 프로퍼티 텍스 포함 안 시켰고요. 음 셀폰, 인터넷, 넷플릭스 이런 거 다 포함 안 시켰어요. 이거 다 하면 한 달에 유틸리티 비용 기본 1,000 불은 그냥 나와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. 그래서 야 이런 비용들을 고려를 하고 집을 구매하실 때 '야 저 정도 거의 얼마 나올까?' 근데 한번 살아 보시면 알아요.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. 다 사람들 다 이런 비용 고려하고 사니까 절약하시면서 할 수 있어요. 잔디도 직접 깎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플러밍 같은 경우에 막히면 직접 뚫으시면 되고 좀 직접 못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한번 돈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 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잘 고려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'아 내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겠다.'라고 하시면 좀 세이브하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비용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. 제가 조금 전에 이 비용들이 고정 비용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물가가 오르면서 오르죠.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여기 지금 항목 중에 하나가
예, 물값도 많이 올랐고 가스도 많이 올랐어요. 그중에 전기세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전기는 좀 쌌는데 지금 전기 비용이 실리콘밸리 이렇게 팔로알토도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벌써 다 올랐어요.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실리콘밸리 파워 여기에 물, 전기 다 포함해서 가스는 PG&E 쓰는데 나머지는 다 실리콘밸리 여기 파워 여기에서 다 전기 유틸리티 다 내고 있거든요. 올해 들어서 0.166 센트로 올랐어요. 17 센트 정도 내는 거죠. PG&E는 뭐 자기들이 지금 0.44라고 해 놨는데 평균 0.44 정도 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뭐 일렉트릭 카를 사용하면 조금 이 전략 시간 얘들은 시간대에 따라서 얘들은 그냥 고정이고요. 300와트인가 쓸 때까지 1.44고 그다음부터는 바로 다 올라가요. 근데 PG&E는 조금 이렇게 산정 방식이 틀려요. 시간대별로 비용이 좀 틀린데 지난 10년간 얼마 정도 올랐냐면 거의 다 2배가 다 올랐어요. 옛날에 한 10년 전에 초창기 때 테슬라 전기차 사면 비용이 꽤 많이 세이브가 됐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. 여기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뭐 한 1,100 한 40불 정도 120불 정도 쓴다고 보죠, 전기.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타신다고 가정했을 때 1 년에 한 14,000, 12,000, 13,000 탄다고 가정하고요. 제일 저렴한 비용 12시 밤 미드나잇 자정 넘어서 차징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이 1 년에 한 1,100불 정도 1,180불 정도 세이브할 수 있어요. 이게 얘들이 만들어 놓은 툴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 가솔린 차를 사용하면 2,387불 내는데 전기차를 사용하면 1,100불 낸다. 뭐 꽤 많이 세이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들 기준이 갤런당 4불 59 나간다고 가정하고 25 per mile 갤런당 간다고 지금 계산한 거예요. 근데 프리우스 타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가스차 트럭 타면 더 작게 나갈 수도 있죠. 그 기름값 가스 비용도 이거보다 작게 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고려하시고요. 그다음 만약에 리비안 저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을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받았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세이브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. 1년 동안 했을 때 220불 세이브 된대요. 그러니까 모델 X, 모델 S 이렇게 이 에너지 효율이 좀 모델 3나 Y보다 안 좋은 차들은 거의 세이브가 안 돼요. 예, 요즘에는. 그래서 그것도 완전 자정에 저렴한 시간에 차징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니까 뭐 조금 비싼 여기 차징하는데 20 센트라고 지금 지네들이 표시했잖아요. 이거 그 차징 포인트나 이런 데 가면 이거보다 2배 비싸요. 그러면 휘발유 가스차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들이 조금 안 팔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게 전기세 일렉트로닉 빌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그래서 아직도 그 모델 3 정도 되면 베니핏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뭐 모델 S라든지 X, 뭐 리비안 이런 거 차를 좀 큰 차들 타시면 그렇게 큰 베니핏이 없어요. 거의 석유차랑 가스차랑 비슷하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시고요. 뭐 차에 대해서 잠깐 그냥 일단 그냥 본 거지만 그만큼 지금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거기에다 인슈런스 비용까지 지금 올해는 26% 올라갔죠. 지금 이게 이 말이 26인데 체감은 거의 2배가 오른 것 같아요, 인슈런스는. 예.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인슈런스가 비싸서 그냥 우버 타고 다니고 그 보험 때문에 자동차 사는 게 나이 어릴수록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차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, 제 느낌상도. 여기 보시면 그 CPI 지수 중에 그 에너지하고 이거를 제외하고 CPI 포함해서 CPI 보시면 여기에서 딱 정체되는 게 보이죠. 예, 특히 또 쉘터도 그 CPI 중에 쉘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이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죠. 근데 쉘터 포함시키면 잘 안 떨어져요. 미국의 집값 지금 렌트 비용들이 너무 비싸고 이자 비용도 높고 이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, 비용들이.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쭉 떨어졌는데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반등 많이 하고 있어요.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2023년 4년 year to year 그러니까 올해 1 월까지 비교를 한 건데 미국 메이저 10개 도시 중에 year to year
보시면 마이너스 난 게 하나, 둘, 셋.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. 렌트 비용이. 원 베드, 투 베드. 방 2개가 뉴욕은 $4,500. 무시무시하죠.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 산호세는 $3,090. 근데 방 2개에 아이들 있고 이러면 방 2개 살기 어렵잖아요. 아이들이 성별도 틀리고 이러면. 기본 3개 정도면 $1,000 정도 더 애드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$4,000 정도를 렌트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$4,000 플러스 그 유틸리티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. 한 달에 $1,000 아까 보여드렸잖아요. 미니멈 아무거나 하지 않아도 넷플릭스 보고 뭐 셀폰 쓰고 뭐 이러면 그냥 $1,000 넘게 나와요. 그러면 $4,000 한 달에 $5,000 1년에 $6,000은 그냥 무조건 실리콘밸리 여기 산호세에 살면 미니멈 $6,000 내야 된다고. $100,000 벌고 세금 내면 부족하겠죠, 이렇게 살면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페드에서 이자를 빨리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이렇게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무래도 모기지라든지 이런 이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이상 제 의견이었고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